네, 이어서 잠시 뒤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트럼프 대통령의 비무장지대 방문, 특히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전격 회동 가능성, 또 남북미 정상 간의 3자 회동 가능성 자세하게 꼼꼼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나와주셨습니다. 휴일인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 시간이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하얏트 호텔에서 조찬을 마치고 아마 9시부터죠. 우리 경제인들과 아마 회동이 예정되어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11시에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4명이 들어가는 소규모 회담이 있고 이후에 아마 확대 정상회담이 아마 예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당연히 비핵화가 최우선 이슈라고 봐야 되겠죠? 예, 통상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은 3가지 이슈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정상회담을 의제로 할 때는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동맹 문제, 네. 그리고 경제 문제, 그리고 비핵화 이렇게 3가지 이슈를 가지고 얘기하게 되는데 네. 이번에도 뭐 얘기는 다 어느 정도 할 것 같습니다만은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 이슈는 비핵화 문제고 그리고 현재 그 DMZ 방문 트럼프 대통령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소인수 회담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측에서 그 참여하는 확대 회담의 그 참 배석자 명단을 봐도 그렇고 네. 대개 이번엔 비핵화 문제에 협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자, 일단 뭐 단도직입적으로요. 제일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고 지금 현재 제일 뜨거운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세계 이목이 한반도로 쏠리고 있는 상황. 역시 오늘 오후에 지금 예정돼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아직 확정된 부분들은 아니긴 한데 네. 트럼프 대통령과 비무장지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가는데 김정은 위원장과의 전격적인 회동 가능성인데 일단 관련해서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먼저 시청자들께서 보신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네, 어제였죠. 트윗을 트럼프 대통령이 날렸습니다. 방한 기간에 김 위원장이 이걸 본다면 DMZ에서 비무장지대에서 그를 만나서 손잡고 인사를 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대변인격이죠. 북외무성 제1부상이 흥미로운 제안이고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식의 반응이 5시간 뒤에 나왔습니다. 지금 나오는 걸 보면 상당히 직접적인 이를테면 의견 교환이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보면 원래 북한에서 상당히 거친 식의 미국 비난 성명, 그다음에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 뭐 남한 정부는 빠져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와도 어렵겠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어제 나온 걸 보고서 여러 사람들이 놀랐단 말이죠. 어떻습니까? 오늘 두 사람 간의 전격적인 회동 가능성. 예, 뭐, 몇 시간 후면은 이제 발표가 될 거고 알 일인데, 지금 어떻게 전망한다는 게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회동 가능성은 이제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보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트윗에 대해서 북한 최선희 제1부상은 외무성 제1부상이자 국무위원이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의 오른팔인데 그 최측근 인사가 그런 아주 흥미로운 제안이다라고 하면서 화답을 했다는 것은 그리고 그 뒤에 어제 청와대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만찬이 있었는데 거기에 스티브 비건 미국 대북 정책 대표가 불참했다는 거는 아마 실무 접촉에 나섰다고 봐야겠죠.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북한 쪽에서도 아마 이 일의 중대성으로 볼 때는 최선희 제1부상이 직접 나섰을 것 같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기술적인 또는 어떤 경호적인 문제가 걸리지 않는다면 북미 정상 간의 판문점이건 어디건 지금 판문점으로 예상됩니다만은 회동 가능성은 일단 지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완전한 장담은 못하지만 그렇게 보여집니다. 판문점 말씀하셨죠. 근데 판문점에서 만약에 두 정상의 회동이 전격적으로 성사가 된다면 판문점이라는 데가 이게 역사적으로 의미가 대단한 곳이 아닙니까? 이게 전쟁의 상처를 가지고 있고 분단의 아픔도 가지고 있는 그런 현장이고요. 또 휴전협정의 당사자 관련해서 미국과 북한이 또 정전협정에 서명한 그런 장소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북미 양위 정상이 그동안 2번 만났지만 역시 지금 비핵화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한반도에서의 이 대결 상황의 근본은 사실은 이제
6.25 전쟁 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그 정전협정으로 지금 이어져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정전협정의 당사자고 더욱이 분단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만난다는 점에서 분단선에서 네. 그것은 아마 상당히 큰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그러면 이 다음으로 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DMZ 방문에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2017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DMZ 방문을 시도했다가 무산됐을 당시에도 제 기억으로는 문 대통령이 아마 교통편은 다르지만 같이 아마 그 DMZ로 이동하려다가 이게 날씨 때문에 무산된 걸로 알고 있단 말이죠. 이번에도 같이 동행하는 경우에 역시 관심이 남북미 3자 정상 간의 회동 가능성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김정은 위원장 한 사람을 지목을 했고, 그렇죠. 또 그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그 화답한 그 조선중앙통신을 보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른바 북미 정상 회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뭐 문재인 대통령 얘기는 빠져 있습니다. 그런 네. 점에서 본다면 양자 회동 자체가 기본적인 의제가 돼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회동해서 3자 간의 그런 그 정상회동이 있는지 여부에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네. 그거는 좀 더 우리가 이거저거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그런 3자 회동이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그런데 뭐 또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마 그것은 확률적으로 본다면 북미 정상회동과 같은 수준의 확률은 아닌 것 같다. 아, 그렇게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지금 북미 양자 간에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또 한편 지금 아까도 앵커 말씀하셨지만은 북한에서 사실은 현재 남북 관계에 대해서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가 한미 공조를 열심히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왜 미국하고만 얘기를 하고 북한 쪽의 입장은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그런 식의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만을 또 계속 토로해 왔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양 정상 간의 만남에 대해서 초점을 뒀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워낙 이벤트에 익숙한 사람이고 또 그렇죠. 자기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 입장이 그러다 보니까 남북미 3자가 만났으면 좋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양자 회동보다는 조금 그렇게 확률이 떨어지지 않나. 예. 근데 어쨌든 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물론 이게 세계사적인 뭐 이벤트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장관 말씀대로 문 대통령이 3자 회동 부분들이 무산이 만약에 된다면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그러니까 아까 북한이 우리 정부에 대한 나름대로 불만을 최근에 여러 차례 토로를 해왔고요. 그리고 만약에 문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 같이 이를테면 같이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다면 우리 정부의 그리고 문 대통령의 촉진자나 중재자 역할 부분들에 대한 어떤 한계를 드러냈다. 그렇게 비춰질 여지는 없을까요? 근데 지금 남북미 3자 회동의 가능성이 없다는 걸 말씀드린 건 아니죠. 다만 그렇죠. 예, 북미 회동, 양자 회동보다는 확률이 좀 떨어진다는 뜻을 말씀드렸고요. 근데 만약에 남북미 3자 정상 회동이 없어도 사실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평소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 이 비핵화 문제가 한반도 비핵화가 우리에게는 워낙 절대절명의 과제다 보니까 이 목표가 이루어지는데 그 누가 어떤 도움을 줘도 나는 고맙다.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당시에 북미 정상회담을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을 돌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도 한미 정상회담을 갖다가 서울에서 좀 개최하자고 우리 정부가 제안을 했었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는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DMZ를 방문하면 어떠냐는 얘기도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랬어요. 그런 점에서 한국 정부가 기본적으로 만약에 북미 정상회동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회동에 자락을 다 깔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지금 뭐 3자 회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한국 정부의 중재자적인 그런 위상이 약화됐다든가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니고요. 다만 지금 이미 하노이 2차 정상회담
때까지 우리가 쭉 그 한국 정부가 유일한 중재자적인 역할을 해왔는데 네네.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이제 그 어떤 중재 역할을 우리 혼자 하는 거에 힘이 딸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나라들이 다 이제 중국 같은 나라도 러시아 개입되고 그러는 것처럼 네. 다 함께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비핵화를 이루는 거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여러 나라들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나갈 것이고 네. 우리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중재 역할이 없어진 게 아니라 네. 좀 더 이제 여러 나라들과 협력하면서 하고 북한이 한미 공조를 우리가 만약에 좀 약화시킨다면은 네. 북한은 뭐 원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또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 정부 입장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만에서 나오는 것이지. 네네. 예, 뭐 우리의 중재 역할을 갖다가 부정하는 데서 나온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한마디로 요약하면 비핵화에 대한 요체가 중요하지 네.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 아니 가장 중요한 것은 하여튼 한반도가 완전하게 비핵화되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근데 그걸 위해서 이러저런 여러 주체들이 애를 쓰는 것, 그다음에 우리가 애를 썼지만 우리가 가급적 애를 썼으니까 빛이 나면 좋지만 안 나도 좋다. 네. 이런 것이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몇 년간 취임해서 일관되게 얘기해온 그런 말씀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네. 비무장지대에서의 전격적인 회동이 성사된 걸 전제로 해서요. 이거는 뭐 근본적인 평가인데 비핵화에 대한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가 대단한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 동의하시죠? 예, 어쨌든 간에 이것이 갖는 역사적 의미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네. 다만 지금 어떻게 본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은 즉흥적으로 제안을 했고 네. 그러나 이러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놀랍게도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은 그거를 비핵화, 미국과의 협상, 비핵화 협상의 중요한 이제 모멘텀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른 그걸 또 수용하지 않았겠습니까? 일단 화답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게 봤을 때는 비핵화 협상을 지금 교착 상태에 있는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까지 이 비무장지대에서의 어떤 이 만남도 그렇고 약간의 퍼포먼스 형식이잖아요. 네네. 여기에 이제 필요한 거는 그러면 지금 북한과 미국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쟁점이 있는 겁니다. 네. 어떻게 비핵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내용을 갖다가 채워가는 모습도 같이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판문점에서 양자가 만난다면은 적어도 예를 들어서 뭐 연내에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빠른 시간 내에 그 실무 접촉을 갖다가 시작한다든가 네네. 이런 정도의 합의는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얘기가 물론 회담을 하는 건 아니지만 네네. 서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도 그래야만 이러한 훌륭한 어떤 그 만남과 형식이 내용을 조금씩 채워가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내용에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그러니까 두 사람이 뭐 만나서 악수하고 사진 찍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고. 예, 네. 악수하고 사진 찍는 것도 의미가 크지만 네. 그 말이 오가는 과정 속에서 네. 최소한의 어떤 그 비핵화 협상과 관련된 촉진되는 얘기들이 오가는 것, 메시지죠. 네네. 이런 것까지가 좀 포함되기를 지금 희망하는 거죠. 그제 있었던 한러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해준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 그러니까 지난 4월 달에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에게 비핵화의 대가로 안전보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전해줬단 말이죠. 오늘 어쨌든 판문점 회동 가능성과 관련해서 그 김정은 위원장의 안전보장 얘기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종전선언이랄지 이후에 정전협정, 평화협정, 일종의 북한 쪽에서 생각하는 이상적인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북한이 러시아한테 요구했다는 안전 보장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요? 만약에 지금 북미 간의 협상이 진행돼 왔고 또 남북미 간에도 논의가 진행돼 왔다면 네. 이런 계기에 사실은 남북미 정상이 만나서 또 필요하면은 뭐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와서 네. 사실은 종전선언 같은 걸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준비가 얼마큼 되는지 저희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가능성이 현재는 크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 건 지난 4월 말 아닙니까? 네네. 4월 말이고 그때는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하노이에서 2월 말 3월 초에 정상회담을 할 때
사실은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해가면 네. 그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로 네. 안전보장을 본래 본질적으로 요구했지만 당장 자기들이 원한 건 뭐였냐면 거기에 상응하는 일부 민생 분야에 있어서의 제재 해제였단 말이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제재 해제 얘기를 하니까 미국이 그 제재 해제에 대해서 그러면 비핵화 조치를 너희들이 좀 많이 해주면 우리가 제재를 어느 정도는 해제해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이 귀국해서 돌아가서 이 상황을 복귀하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기가 제재를 얘기하니까 북한이 제재 해제를 얘기하니까 제재 완화나 해제에 목말라 있다고 생각하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더 미국이 제재 해제를 해주는 게 아니라 더 꼭 제재를 갖다가 강화시키는 거 아니다.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제재 따위는 이제 얘기 안 하겠다라고 했지만 그건 사실 제재가 아직도 여전히 제재 해제는 북한으로서는 경제 발전에 지금 북한 정권이 지금 굉장히 많은 집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걸림돌.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체제 안전보장이라는 본래의 그 어떤 그 협상 구도의 얘기를 한 거죠. 즉 다시 말하면 비핵화를 해주면은 그 비핵화 대신에 체제 안전보장을 받겠다고 얘기한 거지만 네네. 아마 체제 안전보장이 지금 당장 북한의 최대 관심이 아니고 물론 기본적으로 체제 안전보장이지만 일단 첫 번째 단계에서의 비핵화 협상은 북한이 어느 정도의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거기에 상응해서 네네. 당장 하여튼 경제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약간의 제재 완화라도 해주는 것을 1단계로 보고 그 다음에 아마 이제 평화협정이나 이런 얘기들을 해나가려고 하지 않을까. 네네. 그 구도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한테 전달했다라는 체제 안전 보장은 자칫하면 우리가 이제 제재 완화나 해제 문제는 이제 협상에서 빠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아하. 여전히 아마 북한은 비핵화 조치와 관련해서 그 상응하는 조치로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최소한 네네. 제재의 일부 완화나 해제를 원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께서 말씀하신 상응 조치와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지난주에 그 대통령이 외신 통신사들과의 합동 인터뷰에서 얘기했던 영변 핵 폐기 부분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물론 영변 핵을 과연 어느 정도 규모나 비중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통령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영변 대통령께서는 영변 핵시설이 완전하게 폐기된다면 그것이 그 북한 핵 폐기에서 돌아오기 어려운 지점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미국의 생각과 다르다 또 북한 입장이 아니냐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건 이제 여러 가지 판단의 문제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네네. 영변 핵시설을 어느 정도로 볼 것인가? 그리고 대통령 말씀은 영변의 핵시설을 폐기하는 것이 완전한 비핵화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네. 영변의 핵시설을 폐기한다면 완전한 비핵화를 가는데 아주 중대한 이제 그 어떤 분기점이 된다는 것이죠. 네. 그 미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그 의견이 많습니다. 네. 아니 뭐 영변 핵시설이라는 게 다 노후화돼 가지고 그거 별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 아니다 그거는 핵심 시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군요. 네. 그 미국에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그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권위자라고 얘기하는 이제 해커 박사가 미국의 과학자 중에서는 유일하게 2010년에 영변의 핵시설을 방문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분 얘기는 영변의 핵시설은 북한 핵시설의 심장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마 문 대통령께서는 그런 판단으로 네. 영변 핵시설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한미 간에 예컨대 영변 핵시설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면 그건 서로 의견을 조정해 나가면 되는 거고요. 네. 한국 정부의 판단을 갖다 굳이 우리가 대통령이 말씀을 뭐 안 하실 이유는 없는 거죠. 예. 다만 미국과 우리가 다른 점이 있다면 서로 조정해 가면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것이 완전한 비핵화가 영변 핵시설의 폐기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러면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지난주에 제가 이 장관이 나오신 이 자리에 모두에서 드렸던 말씀인데 네. 지난주에 북한 외무성 담화, 그다음에 북미 국장, 미국 담당 국장의 성명도 그랬었고요. 뭐 메아리, 우리 민족끼리 등등에 나왔던 일련의 일종의 북쪽의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네. 남쪽은 빠져라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미국에 대해서도 제재 부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아주 강도 높은 비판 발언을 잇따라 내놨었는데 네. 이게 지금 일종의 좀 저희들도 납득하기 힘든 정도의 궤도 수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일종의 신경전 형태로 진행되는 건지 그 배경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신경전이라고 봐야겠죠. 이미 네. 그 큰 틀에서의 북미 비핵화 협상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가 오갔지 않습니까? 네네. 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에 대해서 긍정평가하면서 심중하게 그 친서 내용을 검토하겠다 했기 때문에 네. 일단 협상 방향으로 가는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네. 북한은 거기서 자기들이 유리한 지점을 확보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장 자기들이 원하는 제재 해제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좀 더 유리한 지점에서 협상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가장 북한이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은 남북 관계가 네. 작년에 2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공동선언을 통해 가지고 뭔가 크게 진전되기를 기대하는데, 한미 공조라는 틀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내용에 우리가 묶여 있다 보니까 네. 우리가 남북 관계에서 뭐 경제협력 같은 걸 잘 못하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한 불만이죠. 쉽게 말하면은 어떤 분들은 우리 정부가 북한 눈치를 본다라는데, 저 같은 경우는 거꾸로 네. 봅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 눈치를 볼 정도로 나름대로 좀 남북 관계를 더 열심히 해나가면 좋겠는데, 사실 한미 공조라는 것들을 중시하다 보니까 남북 관계에서 남북의 정상이 사실은 조건이 마련되는데 따라 하기로 했지만은 뭐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 전혀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죠. 네. 그러나 근본적으로 북한이 그랬다고 우리를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네. 작년 1년 동안에 사실 한반도에서 비핵화 문제가 진전된 건 사실 우리 정부의 노력 아닌 중재 노력이었고, 또 작년에 남북 정상 간의 2차례의 정상선언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 한반도 안전한 비핵화에 합의하면서 네네. 남북 양 정상이 이 비핵화를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를 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우리 보고 빠지라고 그러는 거는 그건 자기네들의 그 어떤 자가당착이죠. 자신들이 우리랑 한 합의나 그동안의 어떤 우리와 함께 했던 어떤 그 성취 이런 걸 다 네네. 부정하는 게 되기 때문에 네네. 그건 나름대로 이제 기싸움 하는 것이고, 기싸움. 볼멘 목소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판을 깨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결국 우리한테 더 잘하라 뭐 이런 식의 일종의 요청. 근본적으로 북한에서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는 너무 의기투합돼 있고, 네. 거기서 생각이 비슷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다시 네. 말해서 하나의 지금 움직이는 판 자체는 보고 싶어 하는 거죠. 네네. 다만 그 안에서 자기들이 유리한 그런 협상을 하고 싶어 하는 것, 네네. 이게 지금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십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또 하나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대목이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 의지라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장관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일종의 정치적인 효용 가치? 오늘 트럼프 판문점에서의 김정은 위원장과의 전격적인 회동이라는 게 지금 또 미국의 민주당 그 대선 후보 경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네. 또 내년 재선을 앞두고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어떤 포석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이게 나름의 정치적인 카드로만 쓰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정치적인 카드로만 쓰였을 때는 자꾸 이제 어떤 퍼포먼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여주기식이만 되는 거죠. 네네. 그런데 보여주기식의 그러한 이제 서로 간의 이제 만남이나 이런 것들은 네. 그게 계속되면은 네. 그 내용이 뭐가 있냐? 나는 질문을 받게 되고, 그런 질문을 받게 되면 이제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러네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문제, 북한 핵 문제를 정치적으로만 이용하기 좀 어려운 구조에 있습니다. 현재? 왜냐하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3차 북미 정상회담의 시한을 연말까지를 밝혔고, 네. 그리고 그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역시 양 정상 간의 친서 등을 통해서 톱다운 방식으로 여러 얘기가 되겠지만, 그렇지만 지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실무자들 사이에서 상당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나서 될 겁니다. 네네네. 다시 말해서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것은 일정하게 비핵화 문제가 상당히 진전된다는 걸 뜻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연내에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는다면 북한은 어떤 행동을 취할 겁니다. 그 행동을 취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가장 자기가 북핵 문제에 대해서 외교적 성과를 얘기하는 것이 북한이 핵실험, 미사일 시험 발사,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하지 않고 있지 않냐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거기서 북한이 만약에 쏘면. 장거리 시험,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게 되면 그 정치적으로 북핵 문제를 활용하고 싶어하고 그 예민한, 정치적으로 예민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도 비핵화를 진전시켜야 할 정치적 그리고 나름대로의 필요성. 성과를 내야 한다. 단순히 그냥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그런 어떤 요구나 필요성에도 이제 연말이 되면 더 다가오게 될 거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오늘 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DMZ 전격 회동 자체가 무산된다 하더라도
나름의 의미는 적지 않을 거다라는 분석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미 양 정상 간의 이 만남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네네. 이 만남이 이제 이 회동이 만약에 무산된다면은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지금 이 실무자 수준에서 네. 비건과 그 최소인이 제1비상사에서 어떤 의제를 합의해야만 이게 만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네. 분단선에서 만나는 것 자체에 서로 의미를 뒀기 때문에 네. 아마 못 만난다면 기술적인 문제나 또는 양 정상 간의 문제 이해의 문제로서 못 만나는 거기 때문에 네네. 뭐 크게 못 만난다고 해서 한반도 정세가 상당히 뭐 부정적으로 흐르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못 만난다 해도 의미는 적지 않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북미 정상회담, 회동, 그리고 남북미 정상회동. 뭐 실제 이게 열리게 될지 시간, 장소, 지금 여부가 아직까지도 최종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KBS 뉴스 속보에서 관련된 뉴스를 신속하게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의료진단 오늘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